아직도 중국하면 세계의 공장이 떠오르시나요? 저렴한 비용, 빠른 속도, 대량 생산. 한동안 중국을 그렇게 기억해온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미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수출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수입이 늘고 글로벌 기업의 전략 설계와 투자 거점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3부에선 중국이 지금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중국 남부의 중심, 광저우입니다. 올해 5월에도 219개국의 기업들이 바로 이곳 광저우로 집결했습니다. 연간 2차례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무역 박람회 캔톤 페어 때문이죠. 广州会从1957年设立开始，因为那是一个计划经济的年代，那么一直到我们改革开放之前，也就1978年之前，那么广交会都可以称为是中国对外贸易的一个几乎是唯一的窗口。那么所以在这么长一段时间内，它在中国的外贸当中所占的地位是非常非常重要的。那么我们其实也做过一个统计，就是广交会的参展企业。 虽然只有3万家，而中国有外贸实际出口业绩的企业的话，可能有超过60万家数量。那么其实它在我们中国一般贸易里面这占的比例的话是出口是超过了15%。那么始终是代表我们最前沿的这个最中间的力量在广交会的参展商里面。 캔톤 페어는 1957년 첫 회를 시작으로 올해 137회째를 맞았습니다. 전시장 면적만 축구장 200여 개, 부스 7만 4천 개, 해외 바이어 29만여 명이 몰려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저희는 10수년 이상 칸톤페어를 참가해 왔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칸톤페어에 참가한 이유는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바이어를 찾으러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국 시장에 오시는 전 세계 모든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해외 시장을 발굴하기 위해서 사실 온 거죠. 보시다시피 고객들의 반응은 엄청 뜨겁습니다. 그리고 한국 제품에 대한 기술력과 제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들 만족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선 하이테크, 녹색, 스마트라는 3대 핵심 카테고리에 맞춰 중국 정부가 지정한 리틀 자이언트 기업 5,500여 곳을 전략적으로 유치해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올해 가장 뜨거운 화제는 처음 선보인 서비스 로봇존. 이곳에는 중국을 대표하는 46개 로봇 기업이 참가해 휴머노이드, 물류, 반려 로봇까지 선보이며 관람객이 대거 몰렸고 미래형 생활 솔루션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大家现在目前非常熟知的这个大模型人形机器人，还有这种自动驾驶我们都取得了非常快速这样的一个进步。比如说，目前这个总体来看，是吧？人工智能已经步入了一个向多模态已经表现出非常强劲这样的一个科技创新。同时，由于我们中国拥有非常丰富的场景，例子也是现在非常热门的，也就是这个具身智能有的要称为这个或者是人形机器人这一块从近几年我们的表现来看，这个产业也已经进入了快速发展这样的一个轨道这个是我们对于人工智能目前的基本的一个进展基本的一个情况。 중국 로봇 산업의 급성장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중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로봇 굴기를 외치며 전 세계 로봇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적인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휴머노이드 영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돌파구뿐만 아니라 신기술들을 글로벌에서 첫 번째로 발표하는 것들도 꽤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돌파구도 마련을 해야 되고 우리가 제조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의 기술력도 향상시키고 제조의 국가로서의 역량까지 강화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의 미래를 제시하는 캔톤 페어. 이 역동적인 현장에서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은 어떤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하고 있을까요? Yes, I've achieved tangible business goals this time by visiting Canton Fair. We have met a lot of new suppliers, and our existing suppliers have obviously delivered on their commitments. We purchased 2 new machineries, and we look forward to building new relationships. The impression of Chinese market is that we get to learn so many things, how to market a product, how to innovate about a product, how to make it more sustainable and affordable in the market. So we always try to learn about that and implement it back at our home. 단순 거래를 넘어 글로벌 투자와 공급망의 허브로 진화한 캔톤 페어. 해외 바이어들은 이곳에서 중국의 세제, 부지, 인센티브를 확인하고 곧바로 파트너십을 맺어 더 넓은 시장으로 도약합니다. 就是说，如果说我们从一个技术上的指标来说，广交会的企业的重复参展率其实是达到95%左右。那么，但是即使是在这种情况下，我们本身也在不断的努力去主动的做一些企业的换血、更新换代。如果说广交会，它其实我自己本身认为，广交会它其实是一个全球自由贸易的最佳的一个体现的场所。无论是国际上的买家，无论他是想买最终端的产品，或者是说买我们的中间品，回去自己再进行加工制造，那都能够在广交会找到合作伙伴。那么达到了一个分工合作、效率最大化和成本的最低化。那么相当一部分的参展商，他不但是说通过广交会这平台进入了中国的终端的消费市场，其实它同时也是跟我们中国这里的很多的供应商进行了一个深度合作。相互之间的话，既有互相的这个采购、互相的代工，那么也有就是互相的代理对方的产品的出口，和进口。那么他们还是非常积极的来参加广交会，因为广交会除了欧美市场以外，我们还覆盖到了全球的发展中国家市场，这是其他任何一个展览会都不能提供的机遇，所以我们非常期待有更加多的韩国企业来分享我们这个贸易平台和贸易机会。 이제 무대를 광저우에서 상하이로 옮겨보겠습니다. 세계가 모이는 CIIE 현장입니다. 2018년 세계 최초의 수입 전용 박람회로 탄생한 CIIE는 중국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국가급 플랫폼이죠. 해외 기업들에게는 14억 시장에 입성하는 가장 확실한 관문이자 중국에게는 열린 경제를 증명하는 거대한 쇼케이스입니다. 2024년 7회 박람회에는 129개국에서 약 3,500개 기업이 참가했고 이 가운데 297곳은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수입 박람회의 국제적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Over the past 4 years of participating in the CIIE, the Shiseido has recognized the benefit of the CIIE through the exhibiting the new technology and new product and new brands. Because this exhibition creates the news and also spread out to our key stakeholder like a consumer as well as the retailers. 캐나다의 스포츠 브랜드 엘사는 300제곱미터 규모의 요가 매트 형상 부스를 선보였는데요. 북미 매출 성장세가 둔화된 지금 중국을 가장 큰 매출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죠. 중국이 전 세계로부터 양질의 상품과 첨단 기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수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이 박람회는 글로벌 무역과 경제 협력을 증진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CIIE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매년 수천 개의 해외 기업이 참가하고
수십만 명의 바이어와 관람객이 이곳을 찾아오죠. 我们一直坚信中国将来是全球的最主要的离用需求的增长点，这也是为什么英飞达在过去10年当中不断的增加投资，投资了140亿建成了这样的一个一体化的生产基地，而且同时我们把研发中心也移到了上海，是因为我们仍然非常有信心在将来跟中国的合作伙伴一起，把本地化的这个建设和研发放在一起，可以提供更高质的产品给到我们整个的中国市场。 전시 품목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신선한 유제품과 육가공품, 건강보조식품을 포함한 식품 및 농산물부터 최신 스마트폰, AI 가전, 가상현실 기기 같은 소비 전자 및 가전용품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로봇, 3D 프린터 등 미래 기술을 엿볼 수 있는 기술 장비, 그리고 스마트 운전 기술을 탑재한 자동차도 중요한 전시 품목입니다. 我们这边是外骨骼的产品，这款是腰部的，这一款是上肢的。主要的作用呢，就是帮助人去出力。那这一款的腰部的话呢，就可以在你提拉重物的时候，帮助你的腰去出30公斤左右的力。那这一款上肢呢，就是可以在你举胳膊啊去做一些，比方说汽车维修之类的工作的时候，帮助你的肩关节承担你整个胳膊还有手上工具的重量。 실제로 그 영향력은 수치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단 6일 행사 동안 체결된 의향 계약액은 800억 달러. 전년 대비 2% 성장하며 또 한 번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는 이전 박람회들의 기록을 뛰어넘는 수치로 CIIE의 성장세와 글로벌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No, I think CIIE is a fantastic proof and a testament to the opening up policy of the China government. And I think during our very long journey, 32 years of history in China, we have also seen and grown with China, and we have seen the opening up. We have seen also how the business environment has become very sustainable and very conducive for us to bring our innovations to China. 중국에는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수출입 박람회가 연간 수십 차례 열립니다. 대표적인 광저우 교육회는 매년 10만 개 이상의 품목이 전시되는 전 세계 바이어들이 가장 먼저 찾는 무역 현장입니다. 수출 품목뿐 아니라 의료기기, 에너지, 식품 등 수입 품목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 기간 내 판매 제품은 수입 관세가 면제되죠. 여기에 디지털 통관 시스템과 실시간 계약 플랫폼까지 더해지면서 중국은 지금 단순한 제조국을 넘어 글로벌 무역의 무대 그 자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이제는 중국을 거쳐간다는 말로 바뀌고 있는 거죠. 중국으로 세계가 들어오는 만큼 중국 기업들도 지금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혁신적 기술력이 만든 점유율, 중국 브랜드가 세계를 설득하는 방식입니다. 2024년 B사는 전기 하이브리드 차량을 427만 대 판매했습니다. 해외 판매도 약 41만 대로 72% 급증했죠. 那 BYD 到2024年，我们的全年的这个研发的投入大概是在75亿美金，那整个累计的投资呢是250亿美金。那同样 BYD 还有这个有12万名的这个研发工程师，有11大技术研究院，这些资源的投入，我们希望给人类带来更好先进的技术，给老百姓带来绿色的一个环境。 B사는 2021년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유럽 승용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이는 EU의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과 맞물려 B사가 유럽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其实呢 ，BYD 一直有一个理念，我们认为呢，新能源汽车它
不仅仅是一个交通工具，它更多的给人们带来的是一种生活方式的改变。那其实我们有我们的这个公共交通，那用简单的一句话讲呢，买不起电动车，可以搭得起电动车。技术最核心的要义是全方位保障用户的驾乘安全，安全是新能源汽车最大的豪华。 유럽에서의 쌓은 경험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비사는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Denza is a new level of premium. Is the technology drives elegance. So we came here is want to show Denza is using technology, redefine the premium. Denza is an incredibly blend of technology, elegance, and comfort. And so it makes every ride very joyful. It's not just the absolute performance, but it's the sense of luxury, refinement, comfort that you experience inside this car. It makes the car really premium. (2025년 4월) 30주년을 맞이한 서울의 모터쇼 현장. 모빌리티 에브리웨어. 올해 주제처럼 전시장은 첨단 이동수단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중국 전기차 1위 기업 비사. 이번 전시에서 총 8대의 차량을 선보이며 한국 무대 첫 선을 보였습니다. 这一次在车展上，这个正式公布的是我们在韩国的第2款车型，叫这个海豹，也提高了它的这个续航里程。那另外呢，它的是一款纯电平台的车，它的这个轴距呢，是同类产品当中应该是比较长的这个产品，然后还继承了外观设计上还继承了 BYD 的这个海洋美学的这样的一些元素。我们也希望这款车能够得到韩国消费者的喜欢。 비사의 한국 진출로 서울 전기차 시장에도 새로운 활력이 돌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빠른 기술 혁신은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더 많은 선택을, 산업에는 새로운 경쟁의 동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BYD가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1위라고도 들었고 기술력이나 이런 게 좀 약간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중국 뭐 배터리, 뭐 LF 배터리나 이런 거는 기술력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달라요. 한국 차들이랑 아무래도 좀 디자인이나 이런 게 좀 달라서 네, 좀 색다른 것 같아요. 좀 이제 뭐 한국에 많이 들어오고 하면은 좀 인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BYD CL이란 차가 되게 스포츠성 있게 생기고 그 디자인이 제일 멋있어서 좀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전에는 이제 좀 비주류라고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확실히 그 디자인도 멋있고 성능도 더 괜찮다고 이제 매체에서 많이 접해서 좀 인식이 많이 좋게 바뀔 것 같습니다. 비사는 한국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판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영향력은 문화예술 미디어 분야에서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중국 테크 기업 G사가 만든 테마룸. 8K LED와 CG, 매장 하나면 50가지 시나리오가 즉시 전환됩니다. 놀이기구가 아니라 무대 세트를 수출합니다. 万境空间元宇宙体验内容依托 VR 技术，将全景沉浸式影片通过映射奇变算法，以点对点的方式在多面裸眼 3D 主动光 LED 屏幕上呈现，画面清晰、艳丽、逼真。游客进入万境空间后，仿佛置身于虚拟世界，达到人画合一的境地。不但能享受极致的沉浸式体验，同时随手一拍便能拍摄出穿越至各个虚拟场景的精彩视频。 5년 전 창업한 G사는 8K LED와 CG를 결합한 테마룸을 만듭니다.
서울 스크린 골프 크기 매장 하나면 빅뱅, 쥬라기, 심해 50가지 시나리오가 클릭 한 번에 바뀝니다. 이 방식으로 중국 165개, 호주, 한국, 페루 등 해외 6곳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目前，这项技术已在中国超过200家门店，引发强烈反应，甚至澳大利亚也收获了人们的喜爱与高度评价。我希望将这份震撼与感动传递到韩国市场以及亚洲更多国家。我们不再满足于观看艺术，而是希望迈向感受艺术的自由。 중국 브랜드들의 약진과 글로벌 전략의 중심에는 1대1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제 그 거대한 구상의 현장을 찾아 베이징으로 가봅니다. '你比如说，我觉得“一带一路”提出的背景呢，是在中国经济发展到一定阶段以后呢，其实它需要进一步密切和世界的经济联系和合作。 同时呢，我们知道在2013年前后，所以主要在西方国家，实际上保护主义的思潮有所上升。一些国家呢，甚至已经把它体现为政策啊，比如说贸易啊、投资啊、产业方面的一些保护主义措施。所以在这样一个背景下呢，我觉得实际上“一带一路”的提出啊，是中国啊一方面要进一步密切和世界经济的联系，要加深合作，同时呢，中国也需要更多的 走出去和引进来这样的措施呢，来有力的回应，这个国际社会啊正在出现的这样一些保护主义的思潮啊观念或者说政策。 기술 우위와 완성된 공급망. 한 줄로 시작된 길이 10년 만에 150여 개국을 잇는 거대한 네트워크로 확장됐습니다. Belt and Road Initiative is a very important global initiative and historic. It's historic. Why? Because it is the largest international cooperation platform. So it connects people not only by physical infrastructure, but also through people connectivity. BRI project, in my thinking, is a great international project, and about more than 3,000 projects has been agreed, and these projects are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And even $1.4 trillion has been invested in this field. 사람을 잇는다는 말처럼 대형 인프라를 넘어 현지 맞춤형 프로젝트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其实在过去的10几年的时间，我们“一带一路”本身也在不断的完善、不断的改进，所以“一带一路”本身的发展也是中国的经验被各国所认可的一个过程。我想这也是“一带一路”之所以有魅力和生命力的原因。那么展望未来我觉得“一带一路”的发展将会更有成效。 국경을 넘어 사람, 자본,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1대1로는 세계가 공존 공영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초대형 플랫폼입니다. 중국에 모이고 중국에서 뻗어나가는 이 1대1로 전략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전 세계에 남방 지역과 북방 지역을 나눠서 해상 통로와 육로 통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1대1로 정책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 1대1로 정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업들은 우리 한국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이미 연선 작업을 통해서 1대1로 사업에 지금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1대1로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됐습니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이 플랫폼은 수많은 국가와 기업의 비즈니스 지도를 바꾸고 있죠. 因为这样的话，不仅能够进一步推进中国企业啊走出去的这个能力的提升，而且能够更好的为当地的经济增长、为当地的就业呢创造更好的条件。实际上，这个呢也非常符合
我们中方“一带一路”提出工商共建共享的原则，而且更加贴切我们要推進人民命运共同体建设的这样一个远大的目标。 브랜드가 길이 되고 길이 다시 브랜드를 키우는 21세기 신실크로드. 바로 지금 지구촌 시장을 새로 그리는 중국형 글로벌 플랫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중국 기업들은 이제 제품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기술, 시스템까지 함께 수출하고 있습니다. 1대1로 프로젝트만 봐도 항만, 철도, 물류만, 통신, 디지털 시스템까지 물적 인프라와 디지털 플랫폼이 동시에 구축되는 전례 없는 스타일의 국제적 협력입니다. 그럼 지금 중국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다음 4부에서는 중국이 어떤 기회를 만들고 한국과는 어떤 연결 가능성을 준비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중국에 대한 시장에 대한 매력도는 무시 못할 겁니다. 不以优惠的政策去形成一种政策的洼地吸引外资，而是以开放的政策去推动开放的高地来吸引外资。自贸实验区的跨境服务贸易负面清单。 이제는 대중국 전략을 기업들도 좀 새롭게 구상해봐야 되지 않을 시점이었나.